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토의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중신증권이 6월 1일에 발간한 2021년 하반기 중국 증시 전망 리포트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판치 주랑가오, 판치 주랑가오인데 판은 돛, 치는 일어나다, 세워지다, 주는 점차, 랑, 파도, 가오, 높다. 그래서 판치 주랑가오는 돛이 세워지면서 파도가 점차 높아지다. 형상적인 표현을 사용했죠. 중신증권이 하반기 중국 증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제가 쭉 번역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리포트는 총 9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단락은 요약본이고 이어서 8개 단락은 각각 경기, 정책 기조, 유동성, 기업이익, 자금 순매수, 증시 전망 및 분기별 투자 전략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단락입니다. 돛이 세워지다는 글로벌 경제의 동반 회복 및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도 향상을 의미하고 파도가 점차 높아지다는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점차 증강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올해 하반기 중국 A주는 완만한 상승이라는 3부작 중에 공진 상승기에 진입할 것이며 4분기의 상승 여지가 더 크다. 여기서 공진 상승기라는 것은 여러 업종이 동반 상승하는 장을 말합니다. 네, 글로벌 경기는 동반 회복할 것이고 인플레이션 노이즈는 피크가 이미 지났고 국내 정책, 찐중투 영상에서 국내 정책은 다 중국 국내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글로벌 경기는 동반 회복할 것이고 인플레이션 노이즈는 피크가 이미 지났고 국내 정책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거시 유동성은 평온하고 시장 유동성은 넉넉할 것이므로 하반기는 자산 배분에 있어서 경기 사이클의 사고방식을 약화해서 3분기는 성장주에 집중하고 4분기는 소비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건의한다. 첫째, 백신 접종률이 안정적으로 향상 중인 가운데 글로벌 경제는 시간적 격차를 둔 회복에서 동반 회복으로 갈 것이고 국제 원자재의 수급 모수는 완화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노이즈는 이미 피크를 넘어섰다. 둘째, 국내 정책이 급커브를 안 하는 동시에 혁신, 녹색, 공유 등 고품질 발전 관련 정책들이 중요한 볼거리다. 셋째, 하반기 거시 유동성은 해외는 느슨하고 국내는 안정적. 미 연준은 올해 자산 매입 규모를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 통화 정책은 온건하고 중성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신용 사이클은 완만하게 하강하고 정책 금리는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시장 유동성은 여전히 넉넉하고 은행 간 금리 수준은 안정적이며 중국 A주의 투자 매력은 여전히 비교적 강할 것이다. 하반기 A주로의 순유입 자금 규모는 2,200억元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중 유안화 강세라는 예상하에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계속해서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본다. 넷째, 하반기 A주의 이익은 인성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인성은 원래 재료의 질긴 성질을 말하는 그 인성인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반기 A주의 이익은 인성이 있을 것이나 구조적인 분화가 뚜렷하고 사이클이 약화되고 성장주 쪽이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자산 배분상 경기 사이클의 사고방식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공간과 밸류에이션 탄력을 중요시하고 3분기는 고성장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 4분기는 대소비 분야에 대한 비중 확대를 건의한다. 참고로 여기서 대소비라는 건 대는 클 대자고요. 대소비는 소비 방식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과거의 그런 생계 유지, 필수적인 소비가 아니라 가격대나 퀄리티, 브랜드나 다양성 등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소비를 말합니다. 이어서 8개 단락은 각각 경기, 정책 기조, 유동성, 기업이익, 자금 순매수, 증시 전망 및 분기별 투자 전략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하반기 증시 전망 및 도입부인데요. 소제목은 하반기 A조는 공진 상승기, 즉 동반 상승기에 진입할 것이고 4분기에 상승 여지가 더 클 것이다. 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20년 11월 17일에 발간한 연간 전망 리포트인 완만한 상승 3부작에서 제시했다시피 2021년 A조는 업종별 등락 속의 완만한 상승기, 평정기, 여러 업종의 동반 상승기 등 3개 단계를 겪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중국 증시 흐름을 보면 당사의 판단에 부합했는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업종별 등락 속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기간 중에 경기 민감주의 상승폭이 컸다. 올해 2분기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유동성 컨센서스 하향 조정 후에 평정기에 진입했다. 올 하반기 A조는 글로벌 경기 동반 회복과 인플레이션 노이즈 완화 속에서 동반 상승기에 진입할 것이고 4분기에 상승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본 보고서는 지난 연간 전략 보고서의 분석 체계를 계속 사용하고 세분화시켜서 거시경제, 산업, 정책, 테마 등 4개 전략 체계를 통합했고 동시에 계량화와 행동 재무학의 방법론을 채용해서 2021년 하반기 A조의 투자 기회를 체계적으로 전망했다. 둘째 단락은 글로벌 경기와 중국 경기인데요. 소제목은 글로벌 경제 동반 회복, 인플레이션 예상 피크 이미 경과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러스 변종과 인도 코로나 상황은 글로벌 백신 접종이 코로나를 통제하는 큰 추세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6월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설 것이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9월에서 10월에 이 수준을 넘어설 것이고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은 올해 4분기에 접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으로는 해외 경제 회복의 시간 격차가 점차 수정되면서 하반기는 경기 동반 회복으로 진입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접종받을 의지의 제한으로 접종 속도가 내려갈 것이므로 경기 회복과 정책 퇴출이 완만할 것이다. 신흥국들은 경기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강될 것이고 국제 원자재의 공급 측 제약은 완화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하반기 국내 제조업 투자가 개선되고 서비스업 수요가 회복되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경기를 지속하면서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호전될 것이며 올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GDP는 2019년 대비 5.7%에서 5.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분기마다 소폭 개선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yuan화로 표기된 원자재 가격은 대부분 5월에 연내 고점에 달했고 국내 PPI는 5월의 7% 안팎의 고점에서 연말의 3%에서 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달러로 표기된 원자재 가격은 3분기에 고점 찍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플레이션이 증시에 대한 노이즈의 그런 피크는 이미 경과됐고 국내외 통화 정책의 제한도 점차 완화될 것이다. 이어서 셋째 단락은 정책 기조인데요. 소제목은 정책들의 집중적 발표에 따라 고품질 발전이 중요한 볼거리다. 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스트림 가격 상승이 이미 완화됐고 7월 정치국 회의는 거시정책상 급커브를 안 한다는 기조에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은 레버리지 안정화를 방향으로 하고 통화정책은 온건하고 중성적일 것이고 재정정책은 구체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혁신, 녹색, 공유 등 고품질 발전 정책은 하반기 중요한 볼거리다. 혁신 측면에서 국가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기획과 반독점 정책이 잇따라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인터넷 플랫폼 산업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유리하다. 녹색 측면에서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 방안은 6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신에너지 산업의 수혜가 가장 명확하다. 공유 측면에서는 공동 부유가 전면 소강 이후의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전면 소강이든 공동 부유든 중국식 단어인데요. 전면 소강,全面小康, 전면 소강은 전면적인 소강 사회를 말하는데 소강, 小康은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뜻하고 공동 부유, 共同富裕는
전면 소강 다음 단계인데요. 먹고 입는 것이 다 풍족하고 살림이 넉넉한 수준, 즉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보편적인 부유 단계를 말합니다. 셋째, 국유기업 개혁 측면에서 올해는 기업 전략 개선, 중장기 경력 시스템 등 정책이 잇따라 출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성 개선에 유리할 것이다. 넷째, 자본시장 개혁이 심화되면서 ESG, 녹색금융 등 정책이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전면 등록제는 내년 1분기에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전면 등록제라는 건 IPO 제도 중 일종인데요. IPO는 심사제가 있고 등록제가 있잖아요. 등록제가 상대적으로 편하죠. 이어서 넷째 단락은 유동성 관련 내용인데요. 소제목은 거시 유동성은 해외는 느슨하고 국내는 안정적일 것, 시장 유동성은 여전히 넉넉할 것이다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의 제약이 완화되면서 취업에 더 주목하는 미 연준은 빠르면 3분기에야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검토할 것이고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은 액션이 더 늦을 것이며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3대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는 각각 8,700억 달러, 6,400억 달러, 6,400억 달러, 4,400억 달러로 예상한다. 미국 달러 지수는 2, 3분기에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고 바닥 구간은 88에서 8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나 3분기 말에는 미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예상하에 달러 지수는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설 것이고 4분기에 92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유안화는 우선 강세를 보인 후 약세로 가면서 올해 유안달러 환율이 6.2에서 6.6 구간에서 움직이면서 3분기에 6.2라는 고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한편으로는 하반기 국내 통화 정책이 온건하고 중성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용 사이클은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고 정책 금리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은행 간 시장 측면에서는 DR007, 즉 은행 간 7일물 레포 금리는 계속해서 2.2% 중간값 주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하고 4분기 통화 긴축에 따른 한계 효용 약화 후에 2.2%는 은행 간 7일물 레포 금리의 하한값이 될 것이다. 동시에 하반기 국내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3.0%에서 3.4% 구간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 유동성 면에서 부동산 거품을 방지하고 자산관리 신정책, 즉 금융기관 자산관리 업무 규범화 지도 의견이라는 자산관리 관련 정책의 시행까지 과도기 마감이 다가오는 배경하에서 주민들의 주식자산 배치에 대한 동력은 여전히 비교적 강할 것이다. 이어서 다섯 번째 단락은 기업 이익 관련 내용인데요. 소제목은 기업 이익 증가율은 구조 분화, 사이클 약화 속에서 성장주 우위 차지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시경제가 온건하게 회복하는 큰 환경에서 하반기 A주 이익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세 개 요인으로는 첫째는 원자재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이후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 둘째는 성장 분야 제조업의 자본 지출의 지속적인 성장, 셋째는 주민 가처분 소득과 비부동산 대출의 증가율 향상이 내구재 소비 회복에 대한 견인. 첫째, 전반적으로 2021년 중증 800 비금융업의 이익 증가율은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중증 800 지수가 뭐냐면 중국 증시 지수에는 업종별 상위 종목 300개로 구성된 CSI 300 지수가 있죠. CSI 300 지수 종목과 시총 상위 300개 종목을 제외한 후에 시총 상위 500개 종목으로 구성된 걸 중증 500 지수라고 하는데요. 중증 800 지수는 CSI 300 지수 종목과 중증 500 지수 종목을 합친 건데요. 즉 상해와 심천거래소의 대, 중, 소형주가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둘째, 구조적으로 올해 공업, 소비, TMT 및 제약업종의 이익 증가율 예상치는 각각 공업이 37%, 소비 28%, TMT 14%, 제약 31%로 예상하고 하반기 비금융업종의 순이익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소비업종이 가장 클 것이다. 셋째, 리듬 면에서
2021년 2분기 공업 분야의 분기 순이익 규모는 고점에 달할 것이고 3분기 TMT와 제약 2대 성장 분야의 상대적인 이익 추세 우위가 뚜렷할 것이며 동시에 경기 사이클 로직이 약화될 것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내구재 소비가 대소비를 견인하면서 지속적이고 상대적인 경기 상향 추세를 맞이할 것으로 본다. 이어서 6번째 단락은 자금 순매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제목은 하반기 A주 자금 순매수 2020억 원 예상, 외국인 자금 유입 예상치 상회 가능성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위 판단을 기반으로 투자자 행위와 결합해서 A주의 자금 흐름을 추산했고 하반기 투자자별 자금 순매수에 대한 예측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자금 측면에서 yuan화가 전고 호전을 보일 것이고 신흥시장에서 중국 A주의 자산 배치 가치가 여전히 뚜렷하며 북상 자금, 여기서 북상 자금은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중국 A주로 흘러드는 외국인 자금을 말해요.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1,700억 yuan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사모펀드는 주식 보유 비중이 이미 비교적 높은 가운데 1분기에 규모 급증 후 순매수가 1,400억 yuan에 달할 것이다. 셋째, 보험 자금과 은행 계열 자산운용 자금은 1분기에 소폭 축소한 후에 소폭 유입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하반기 순유입 자금이 1,500억 yuan에 달할 것이다. 넷째, 공모펀드는 증시 안정화 속에서 신규 출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환매는 안정적일 것이고 순유입은 1,100억 yuan에 달할 것이다. 다섯 번째, 산업자본은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비교적 크지만 또 동시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바닥을 지탱해 줄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 자금 순유출이 1,200억 yuan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섯 번째, 올해 IPO 발행 규모는 작년에 근접할 것이고 하반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며 하반기 2,300억 yuan으로 예상한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2021년 하반기 A주로의 자금 순유입 규모는 2,200억 yuan에 달할 것이고 3분기 600억 yuan, 4분기 1,600억 yuan으로 예상한다. 이어서 7번째 단락은 중국 증시 전망인데요. 소제목은 하반기 공진 상승.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공진 상승은 다수 업종들이 같이 상승하는 걸 말하죠. 소제목은 하반기 공진 상승, 4분기 상승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전망 내용과 결합해서 당사는 해외 요인, 국내 펀더멘털, 정책, 유동성 등이 각 분기에 A주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점수로 매기고 거기다 가중평균으로 종합점수를 얻어냈다.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분기별 점수는 2021년 3분기 2.8, 4분기 5.4, 2022년 1분기 1.9, 2분기 1.6이다. A주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통로에 처해 있고 인플레이션 예상은 고점에서 하락하고 펀더멘털상의 노이즈가 완화되고 유동성 기대가 개선되면서 올해 3분기 A주는 등락 속에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경기가 동반 회복되고 국내 정책들의 시행이 가속화될 것이고 시장 유동성은 여전히 여유로운 가운데 올해 4분기 A주의 상승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본다. 네, 여기까지가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한 분석이고 이어서 마지막 단락인 8번째 단락은 3분기와 4분기 투자 전략인데요. 소제목은 경기 사이클 사고방식 약화, 성장 및 소비의 포커스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분기는 성장주에 대한 배분 강화, 3분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희석화되고 유동성 기대가 개선되는 가운데 성장 분야의 이익 추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우위가 있을 것이다. 산업의 성장성으로부터 시총의 확대 여지와 밸류에이션 탄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성장 분야를 계속 주목할 것을 건의한다. 성장 제조업은 신에너지, 과학기술, 국방안전 및 스마트 제조에 주목하고 성장 소비업은
화장품, 의료 미용, 면세점, 스포츠 의류, 신형 담배 등에 주목한다. 테마주 면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 각종 정책들이 출시 기대에 따라 그 수혜 분야인 에너지 안전 테마,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해외의 불안정 국면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국방 항공기와 국방 관련 장비 업종이 있다. 둘째, 4분기는 전략적으로 소비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건의한다. 4분기는 성장주에 대한 배분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동반 회복, 국내 주민 가처분 소득과 비부동산 대출 증가율의 향상은 내구재 소비 회복을 견인해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기 회복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업종 추천은 다음 세 가지. 첫째는 전자상 거래, 둘째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의류 브랜드, 화장품, 생활용품 등, 셋째는 전통적인 내구재 품목인 가전, 자동차, 소비전자 등. 테마주로는 상해 자유무역항과 디지털 유한화에 주목할 것을 건의한다. 이어서 끝으로 리스크 요인인데요. 증권사 리포트는 마지막에 원칙상 리스크 요인 문구를 한두 줄 다 적어야 해서 리스크 요인으로는 글로벌 코로나 반복, 백신 접종 예상치 하회, 중미 양국의 과학기술과 무역 분야에서의 마찰 심화, 국내 경기 회복 진도 예상치 하회, 국내외 거시 유동성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등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중신증권이 6월 1일에 발간한 하반기 중국 증시 전망 리포트를 공유드렸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의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코너였습니다.